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좀 그런 얘기가 많죠. 고평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성장주.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실적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에코프로 머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될 거냐면요. 실적이 나오는 순간 주가는 무너질 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순간 주가는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주가 올라가고 있을 뉴스로 뜰 겁니다. 고평가 논란 막 뜰 거예요. 뜰 건데 결과적으로 이번 연도에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건 에코프로 BM을 보면 되겠죠. BM이 지금 엄청난 수주 계약으로 매출과 영업이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전구체를 공급하는 게 머티기 때문에 머티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록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적이 찍혔을 때가 어떻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성장주라는 거예요. 성장주.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성장주죠. 그죠? 성장주.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바라볼 때는 실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반영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순간 이거는 성장주가 아닌 이제 가치주로서 역할을 좀 하게 돼요. 그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그 구간이 뭐예요?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타점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좀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22년도 코로나 때 있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빵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성장주로서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가치주로서 색깔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도 보면 성장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가 올라오면서 이 성장주로서 완벽한 좀 주식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딱 완벽한 성장주로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코로나가 꺾이진 않았지만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꺾이는 시점에서 어떻게 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어요. 왜? 여기 성장주에서 가치주적인 성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구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죠? 이런 구간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매도할 수 있냐. 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카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도 보면은 이쪽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그죠? 뭐 3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5배 급등하고 주가가 빠졌죠. 뭐 카카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카카오도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이제 가치주 성격을 띠면서 주가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다? 주가가 빠진 거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뭐요? 지속적인 물적 분할로 인해서 자회사 상장. 이러한 것들이 카카오의 본주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린 역할을 했고 네이버는 2분의 1 토막인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누르는 역할인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주에서 가치주적으로 성격이 바뀌는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3년, 4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3, 4년 주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3년은 조정을 받아야 다시 한번 한 사이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동안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지속적인 성장은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주가가 미래의 3, 4년 가치를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쭉 올라가죠. 하지만 실적은 어떻게 해요? 실적은 이렇게 갑니다. 그죠? 실적은 이렇게 가요. 가치를 선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요게 이제 3, 4년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다 어떻게? 다시 3, 4년 뒤에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폭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최근에는 이런 AI와 접목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올라가되 성장성을 땡겨오고 이 성장성을 어느 정도 3년의 성장성을 땡겨왔을 때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실적을 수렴하면서 한 번 더 폭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티도 마찬가지예요. 머티도 지금 고평가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오르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큰 이벤트들만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이벤트는 바로 뭐예요? MSCI라는 이벤트입니다. 결과적으로 MSCI라는 이벤트, 이 이벤트가 이 에코프로 머티의 단기적인 어떻게 성장성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급적인 역할, 뭐예요? 유동성, 유통 주식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머티가 이거에 대한 이슈를 받고 어떻게 주가가 폭등할 수 있고 플러스 뭐예요? 에코프로 BM의 최근 폭발적인 수주 계약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머티가 당연히 전구체를 90% 이상 공급하기 때문에 머티에도 당연하게 이득으로 좀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죠? BM의 폭발적인 수주 계약 이런 부분들이 머티의 성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성장성이 꺾이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MSCI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2월에 있잖아요. 그죠? 2월에 있고 1월에 단기적으로 이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럼 만약에 1월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MSCI 편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봅니다. 왜? 다시 한번 5월에 리뷰를 하면서 MSCI 반기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5월까지 편입 기대감과 어떻게 머티의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5월까지도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아니, 주가가 실적에 비례하지, 어떻게 이런 성장성에 비례하냐. 근데 우리가 금리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빠졌어요.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근데 금리가 정점을 찍는 순간 주가 어떻게 돼요?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왜? 금리가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올라가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머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찍히기 전에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빠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 이제 오르잖아요. 그럼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 해서. 근데 만약에 막상 보십시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이러한 좀 원리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에 대한 선반영으로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쉬운 내용인데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자, 금리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죠? 고점을 찍으면서 주가가 내려가다 고점을 찍으면서 딱 올라가요. 빵 올라간다. 나스닥과 다우가, 그리고 S&P가 올라가요. 그 금리가 이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뭐예요? 선반영. 선반영이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빠진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머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니까 실적이 나오는 걸 기대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적이 나오는 순간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야,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네. 더 사야겠다라는 이러한 스탠스를 펼친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악의 실적을 찍었을 때가 바닥이에요. 왜? 앞으로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겁니다. 볼게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많이 올랐는데 이 구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 5만원대 구간 잘 보셔야 돼요. 언제입니까? 2022년도 말 부분이에요. 2022년도 말. 자, 삼성전자 실적 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 뉴스 엄청 많습니다. 보고 갈게요.
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2022년 4분기 어닝 쇼크 반도체 영업이익이 97% 급감했다. 급감했다. 무슨 말이요? 망했다라는 겁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는데 어떻게 돼요? 막 주가 어떻게 됐다?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엄청난 영업이익들이 쇼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상 최대 매출에도 어떻게 울상을 폈다. 왜?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쇼크 났을 때 최악의 실적을 찍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안 좋아질 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죠. 하이닉스. 그죠? 주가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자, 이 구간 우리 반도체 최악의 실적을 찍었을 때 8만 원 구간에서 주가 어디 갔어요? 주가 보십시오. 14만 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예상 컨센 볼까요? 예상 컨센 어때요? 거의 망한 것 같죠? 예상 컨센이 어때요? 손실이 엄청납니다. 손실이 엄청나요. 근데 이런 손실이 엄청나는 상황에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왜?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이제 지나갈 거다라는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티의 고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 소통방에서의 리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리뷰? 우리가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고점이 어딜까라고 맞출 때는 뭐예요? 이런 MSCI 같은 이벤트가 더 이상 있냐 없냐 첫 번째 있고 이러한 이유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이벤트가 있냐 없냐 있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없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이슈가 있을 겁니다. 머티가 엄청난 실적을 분명히 내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 실적을 보여주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적을 보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다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에 소통방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소통방 만들어 놨습니다. 자, 소통방 참여 안 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반드시 소통방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사실상 이 단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타가 꼭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스윙을 좀 좋아합니다. 스윙. 결과적으로 좀 제가 지금 최근에 스윙으로 미는 게 뭐냐면은 자, 2024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죠?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미국은요. 무조건적으로 지지율 있죠. 지지율은 뭐예요? 증시입니다. 증시가 좋아야 지지율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왜?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라서 약간 증시에 따라서 지지율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대선 전까지는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번 연도 대선 전까지 중장기적으로 스윙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스윙 종목들 제가 스윙 종목들 전부 다 어디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잠깐만 좀 보시면은 간단한데요.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들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개인 채널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전부 다 영상으로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들 제가 사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사라는 종목들 여기 공개 1차, 2차, 이렇게 에스코넷까지 4차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식으로 레고캠, ABL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살아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영상에서 그러한 매집주를 좀 제가 공유드리고 있고 이런 나머지 스윙 종목들이 있죠.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는 종목들 이런 제주반도체나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이 스윙 종목
엑셀 파일을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소통방에서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고요. 자, 밑에 5종목 정도 더 준비해 놨습니다. 이 5종목 더 받아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머티 같은 경우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한 시그널 같은 게 있어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MSCI 편입 이벤트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결국적으로 고점을 찍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다?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티 장투하실 거 알아요. 무조건 장투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단기 고점들은 분명히 언젠가 만들어진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단기 고점이라는 거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단기 고점에서 조정폭 자체가 적은 게 아니고 거의 밑으로 마이너스 몇 프로죠? 거의 마이너스 70%? 이 정도를 조정을 받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60%죠. 고점 부근에서 이거는 일단은 피하고 다시 저점 부근에 매수해야 되는 그러한 좀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이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겁니다. 물론 그 시기는 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있다. 아시겠죠? 어떻게요? 에코라고 2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과 이런 엑셀 파일에 있는 스윙 종목들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머티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하나 걸리는 거 뭐예요? 바로 불법 공매도입니다. 불법 공매도. 이런 불법 공매도가 왜 있을 것 같냐면요.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다음 주부터 테슬라 관련돼서 테슬라가 이런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예정이죠. 왜?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슈입니다. 홍해 물류 차질 발목 잡혀 베를린 공장 가동 중단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테슬라와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이제 수주 계약, 공급 계약 등 이제 나올 예정이죠.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엮어서 어떻게 한다? 주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게 공매도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나라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하겠습니까? 불법 공매도 하겠죠. 불법 공매도. 왜 불법 공매도가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JP모건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JP모건, 미주호 등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적발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불법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도대체 이런 공매도가 계속 자행될까? 뭐예요?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산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전산화 문제. 자, 공매도를 치고 나서 어떻게 바로 전산에 입력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JP모건이 천주 쳤다라고 하면은 천주에 대해서 수기를 작성합니다. JP 천주. 그다음 어떻게 해요? 전산에 입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했을 때 대차 수량이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전산화가 안 되고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사실상 요거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청원 요거 좀 네 글자만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불법 공매도 전산화 안 하는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게 사실상 주가 올라가니까 그냥 마냥 기쁘죠. 마냥 기쁜데 가끔가다 한 방씩 이렇게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두드려 패요. 이런 두드려 패는 부분들 우리가 갑작스럽게 두드려 팰 때 공포에 질리죠. 근데 결과적으로 두드려 패는 부분 뭐예요? 이 불법 공매도 새끼들. 얘네들이 이렇게 두드려 패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갑작스럽게 고점 13%를 찍고, 그죠? 플러스 13% 찍고, 자, 마이너스 5%까지 순식간에 내려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때 뭐였어요? 이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매도 수량 자체가 20만 주가 그런데 매수가 60만 주입니다. 순매도가 20만 주인데 40만 주는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급락했을 때입니다. 급락했을 때. 딱 걸린 거죠. 봤잖아요. 매도가 마이너스 7만 주인데 매수가 얼마? 46만 주, 39만 주 어디 갔는데. 그죠? 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순매수가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50만 주가 순매수가 50만 주 들어왔는데 순매도가 몇 주? 7만 주밖에 없다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 순매수가 플러스 50만 주인데 이게 안 맞는다고요. 순매도가 7만 주라고. 43만 주 어디 갔냐고요. 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매도가 안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다. 어디선가 몰래 매도 때렸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증권사에서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보여진 창이 대량 매도 창구인데 대량 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가가 내려갔다. 어디서 때린 건데요? 말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010-9201-6329 이런 거 에코 청원 반드시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냥 이런 스윙 종목 소통방 전부 다 초대해 드릴게요. 그냥 들어오셔서 에코 청원이라고 네 글자만 좀 남겨주십시오.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 청원 반드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 구간에서 에코프로 오늘 머티 단기적으로 선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어느 날 이 선반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고점이 존재할 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 반드시 잡아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 청원 반드시 남겨주셔서 소통방 그리고 스윙 종목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몇 가지 더 있잖아요. 패시브 자금 이런 구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종가 끌어올렸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타이거 ETF 그래서 자금들 들어온다.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근데 이런 패시브에 대한 이벤트가 1월에 3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벌써 한 번 나왔고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 뭐 있다 그랬죠? 2월에 단기적으로 MSCI 플러스 패시브 자금 한 번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총 4번의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짜잘한 이벤트 3번 더 있죠.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 일정까지 받아가시라고 했고 제가 11월 23일부터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패시브 자금 일정 옛날에 드린 거 그대로 아직 있고요. 보시면은 11월 23일에 지속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3일에 남겨드렸습니다. 이 구간이요. 이 구간 정확히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반드시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 청원 반드시 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